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숲TV로 보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부터 오클라호마 대 보스턴. 동서부 작년에 얘네들이 서로 동서부 1등 대결했었죠. NBA 전체를 따져봐도 보스턴이 단독 1위, 오클이 아마 2등급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참 재밌을 만한 매치인데, 일단은 지금 오클라호마는 14연승이에요. 14연승. 중간에 한번 NBA 컵 대회 결승에서 미러키한테 진 적이 있지만 그거는 공식 기록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오클라호마가 조금 더 분위기는 좋은 와중에 홈에서도 경기를 한다. 네, 이런 거는 있고요. 그리고 보스턴은 최근에 아마 뭐 15경기보다 더 늘어난지는 모르겠어. 최근에 15경기, 16경기 동안 핵심 로테 8명이 여기 즈루, 화이트, 브라운, 테이턴, 포르징기스에다가 호포드, 하우저, 프리차드, 이렇게 8명이 핵심 로테이션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출전한 경기가 최근에 15경기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브라운이 캐셔버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스턴이 요즘에 제대로 좀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대변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10경기 중에 4패나 했거든요. 시카고, 올랜도, 필라델피아, 인디애나. 뭐 엄청 강팀한테 잡힌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보스턴 사실 좀 흔들리는 게 보인다, 이런 시점이고, 자, 이거 오클라호마는요, 제가 이런 것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올 시즌 29승 5패인데 오늘도 되게 까다로운 상대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클라호마가 5패를 언제 했는지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 덴버전 122 대 124로 꽤나 점수는 많이 냈고요. 오클라호마가 올 시즌 패배한 경기들이 대부분이 한 경기 빼고 전부 다 상대가 3점이 40% 이상으로 꽂은 경기들이에요. 덴버도 이때 40% 넘었고, 골스 40% 넘었고요. 오클이 116점 내고 졌습니다. 댈러스 119점 내고 2점 차로 패배를 했는데, 이날도 댈러스의 3점이 폭발을 했고,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조차 이때도 3점 얘네가 40% 이상으로 넣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 패배 휴스턴. 이날은 휴스턴이 3점을 40%는 못 넘겼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얘네들의 장점,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라든지, 오클라호마보다 이 자유투를 거의 한 14개를 더 던진 경기예요. 되게 접전이었었고, 특히 프레드 밴블릿이 폭발을 했다. 되게 어려운 휴스턴 원정에서 패배를 했다. 그래서 이날도 어쨌든 116점을 넘겼습니다. 제가 보이는 건 뭐냐면은, 오클라호마는 올 시즌 5패를 했는데 대부분 상대팀들이 3점이 대폭발을 했거나, 그런 경기들도 오클라호마가 점수를 못 내보지진 않았거든요. 그나마 제일 못 낸 게 여기는 샌안토니오전 104점 내고 졌는데, 이날은 오클의 3점이 뭐 30%에 그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시도수 자체는 야투 시도는 100번이나 했었고, 자유투는 7개밖에 못 얻어냈다. 뭐 콜의 어려움도 있었던 경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나는 오클이 질 때 지더라도 변명거리는 있다, 약간 그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오늘도 분명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이기는 한데, 오클이 패배를 하면 조건이 많이 붙는다는 거죠. 일단은 상대팀의 3점이 40% 이상으로 터져야 된다. 근데 보스턴은 요즘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럴만도 해요. 요즘에 물론 이제 경기별로 엄청 편차가 오락가락 할 때가 있어. 이게 좀 약간 세탁이 된 게, 저번에 토론토 상대로 71점 냈잖아요, 토론토가. 그날 보스턴은 120점이 넘었는데, 사실 토론토가 못 넣을 때 보스턴도 별로 못 넣었거든요. 근데 경기가 진행될수록 보스턴의 3점은 감을 찾았고, 토론토가 워낙에 기가 빠져있으니까 그냥 보스턴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3점이 결국엔 50%도 넘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는 정상적인 매치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경기들은 세탁이 된 경기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요즘에 워낙에 상대가 못했기 때문에 토론토 같은 애들, 그런 것도 껴있어가지고 지금 기록 자체는 공수 양면으로 훌륭하게 찍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스턴도 충분히 어느 정도 뭐 세탁이 됐다고 할지라도 3점을 좀 넣어줄 수는 있다, 그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오클라호마가 지금 리그 최고의 수비팀인 거, 이거는 한 시즌 내내 변화가 없습니다. 그나마 최근 7경기에는 이런 순위들도 약간은 아쉬워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했던 오클라호마가 질 수도 있는 그런 요인들 중에 상대의 3점이 폭발하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보스턴이 맞춰줄 수도 있다는 거기는 해요. 지금도 보면은 여기 있는 뭐 카루소라든지 뭐 아제이 미첼, 이렇게 좀 수비가 좋은 친구들이 결장하는 거, 물론 뭐 월락스나 도르트, 뭐 아이지아 조도 있고, 괜찮은 수비수들이 여전히 뭐 뛸 수는 있지만은, 오클이 아무래도 지금 보스턴보다는 좀 빵꾸가 있는 편이긴 해요. 브라운이 뭐 뛸 수도 있고 요즘에 오락가락 하지만은. 그래서 전 이 경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일단은 오클 사이드로 보고는 싶어요. 분명히 오클이 뭐 질 때 지더라도 잘 싸웠다고 했지만은, 근데 오클이 사실 안 질 확률이 더 높아. 워낙에 요즘에 잘하고 있고, 보스턴은 작년 같은 그런 팀이 아니잖아요. 오클 사이드 보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나는 오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오클이 질 때 지더라도 222.5 질 때 얘네가 222점을 못 뚫은 적이 딱 한 번이거든요. 샌안토니오전. 그래가지고
나는 얘네 둘 간의 맞대결이라면 충분히 좀 공격 같은 것들은 빠른 템포로 주고받을만 하다. 둘 다 3점이 엄청 고장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뭐 오바도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뭐 지금 오클라호마의 상승세가 워낙에 뚜렷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대였던 직전 뉴욕전도 후반전에 뒤지는 모습 보여줬었죠. 그래서 오클에 한 방이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라서 다음 경기 워싱턴 대 뉴욕 경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얘네들이 이틀 전에 맞대결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동서부 꼴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말했던 핵심은 뉴올리언스가 최근에 1승 20패였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전부 빡센 상대만 만났다고 했었거든요. 일정이 사실 너무 억가가 있다. 이런 와중에 워싱턴 만나면 저는 뉴올리언스가 연패를 깰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6.5 마헨이언에도 뉴올이 해냈었습니다. 점수는 되게 오바가 났고요. 요즘에 뉴올리언스 템포가 빠른 점들 12월달 기준으로는 뉴올이 그 NBA에서 6번째로 템포가 빠르다고 했었고 바로 그 위가 워싱턴이라고 했었죠. 둘 다 빠른 템포의 팀이다. 특히 뉴올리언스는 디존테 머레이, 맥컬럼 뭐 이런 애들이 돌아오고 나서는 득점도 충분히 좀 생산을 하고 있고 트머삼이 1옵션으로서 활약을 해주고 있다. 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근데 이날은 맥컬럼이 대폭발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경기 한번 볼게요. 지난번 경기 이제 120대 132로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났고요. 전반전부터 그냥 오버였었고 그 맥컬럼의 대폭발 한번 볼게요. 자, 맥컬럼이 이날 50점을 막았습니다. 3점 10개 넣고 이거 여러 가지 좀 기록을 썼다고 하더라고. 올 시즌 단일 경기 3점 많이 꽂은 거 타이 기록일 거예요, 이거. 다른 애들도 사실 이날 트머삼이 엄청 부진했어. 19개 중에 5개 넣고 3점도 뭐 없고 했는데 한마디로 이거는 뭐 드존테의 머리도 별로고 그냥 CJ 맥컬럼이 머리채를 잡은 경기이긴 하거든요. 워싱턴도 보면은 사실 막 엄청 나쁜 건 아니야. 쿠즈마도 야투를 좋았었고 전반적으로 워싱턴은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할 만은 해요. 3점이 안 들어가긴 했지만은 사실 경기가 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4쿼터 초반에는 경기가 좀 비슷비슷했거든요. 근데 4쿼터 때 뉴올리언스가 20대 2 런을 달리면서 그냥 그때 찢어놨습니다. 아예 워싱턴을 찢어놨었고 저는 뉴올리언스가 제가 말했던 대로 됐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너무 어려운 애들만 만났었고 요즘에 템포가 빠른 것도 보인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족시킨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석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이랑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그때처럼 맥컬럼이 폭발을 할 수 있냐 이런 조건은 달리겠지만은 반대로 머레이나 트머삼도 사실 너무 좀 별로긴 했었거든요. 워싱턴이 턴오버가 많았던 것도 있는데 워싱턴은 뭐 요즘에 조던풀도 생산력 괜찮은 편이고 이제 신인급 선수들이 많은 주전들이 오락가락 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발렌슈나스나 브록던, 키스퍼트 이런 베테랑들이 활약을 할 때는 나름대로 좀 뽑아주기도 합니다. 믿을 구석도 있다는 거고 저는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뉴올리언스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 대 샬럿 경기입니다. 요즘에 클리블랜드 되게 잘하죠. 맞아, 클리블랜드 되게 잘해. 샬럿 오락가락합니다. 라멜로나 브랜든 밀러가 뭐 나온다 만다 지난번에는 슛 그 훈련에 참석을 했다가 둘 다 뭐 결장을 한다 이렇게 오락가락이 너무 심해. 샬럿은 내일 뭐 라멜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얘가 안 나오면은 그 미치치가 나오고요. 뭐 이번 자리에는 브랜든 밀러 안 나오면 뭐 세스 커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공통적으로 샬럿은 그냥 지금 공격이 너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밑에는요 서로 9경기를 찾아왔어요. 클리블랜드는 9연승이고 샬럿은 9경기 9연패 중이거든요. 9연승 9연패 팀이다 보니까 기록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클리블랜드는 리그 1위의 공격팀인데 샬럿은 리그 꼴찌의 공격팀이에요. 이런 팀들끼리 붙는다. 그 와중에 뭐 수비적으로는 나름대로 클리블랜드는 수비가 잘 되고 샬럿도 9경기 동안 뭐 수비가 안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최대한 상대를 못 던지게 한다. 이런 샬럿의 기존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이 클리블랜드가 요즘에 9연승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거는 최근 9경기 동안 클리블랜드 3점을 굉장히 많이 던진다. 원래 클리블랜드가 리그 시즌 전체로 보면은 3점슛 시도 같은 측면에서는 기록에 뭐 순위권에 있지는 않았어요. 저는 여기에 5등 안에 들면은 가지고 오는데 딱히 5등 안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9연승을 박는 기간 동안에는 경기당 평균 46개를 써요. 3점을. 성공률도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세 번째로 많이 시도를 하는데 성공률 1위예요. 한마디로 클리블랜드가 그만큼 3점에 자신감이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샬럿은 요즘에 3점 수비는 조금 하는 편이다. 이런 것들도 보이기는 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뭐 9연승, 9연패 솔직히 너무 뻔하잖아요. 한쪽은 너무 잘하고 한쪽은 너무 못하는 그런 구간들을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5경기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비슷해. 최근에 5경기로 가지고 와도 클리블랜드는 여전히 공격 최고, 샬럿 공격 꼴찌. 둘 다 뭐 수비는 어느 정도 되기는 한다. 이런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나는 생각한 게 확실히 요즘에 클리블랜드가 점수는 엄청 많이 나고 있고 여기에는 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덴버 상대로라든지 댈러스처럼 서로 간에 막 점수를 뭐 260점, 270점 이렇게 주고받았던 그런 경기들이 껴있어가지고 뻥튀기가 된 게 있거든요.
샬럿은 클블이랑 점수 내는 걸로 맞짱 뜰 수 있는 팀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뭐 라멜로가 나오더라도 저는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뭐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결장 변수가 있는 셈이에요. 라멜로나 브랜드 밀러가 나오면은 그나마 샬럿이 공격은 조금 나아질 수 있겠지만은, 근데 중간에 얘네들이 종종 나왔을 때도 샬럿이 공격이 잘 되진 않았거든요. 저는 샬럿의 공격은 여전히 형편없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14.5라는 거. 솔직히 말해서 클리블랜드가 상대팀이 좀 뭐 쉬운 편이잖아요. 직전 경기 댈러스도 막 돈빙 다 빠지고, 오늘 경기도 샬럿 정도면 편하고 이런데, 클리블랜드가 생각보다 이 큰 점수 차의 핸디를 은근히 잘 해주지는 못합니다. 얼마 전에 댈러스한테도 사실 돈치치랑 어빙이 다 빠져있으면은 댈러스가 공격이 원래 엄청 안 되거든요. 근데 그날도 122점이나 실점을 했고, 뭐 12점차 승리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편하지는 않았어. 경기 게임 내내 일정 수준 두 자릿수 점차는 유지를 했지만은 막판 가서는 10점 차로 줄여지기도 하고, 이 경기가 아마 9.5 핸디였는데 제가 강승부 갔었었죠. 클리블랜드 마인 축 배팅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돈빙이 다 빠진 댈러스를 상대로도 좀 간당한 날 이겨주는 부분이 있다든지, 얘네들이 종종 큰 점수 차의 핸디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오늘 뭐 홈이고 결장 변수도 없고 이러면은 클리블랜드를 편하게 볼 만도 한데, 저는 클리블랜드 핸디는 약간은 조심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언더오버도 좀 조심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물론 클리블랜드가 지금 최고의 상태고 표면적으로 샬럿도 정말 안 좋기는 하다, 그건 맞는데 난 개인적으로는 좀 안 건드리고 싶은 경기야. 클리블랜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요즘에 클리블랜드에서 그냥 공수 양면에서 완벽합니다. 좋게 보실 분들은 클블 조금 더 선택해도 될 거는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클블이 뭔가 손이 조금 안 간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다음 경기 올랜도 대 유타 경기인데요. 자, 올랜도는 또 결장이 생겼습니다. 자, 썩스까지 빠지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모리츠 바그너, 프란츠 바그너, 벤케로, 썩스 핵심 1, 2, 3 옵션이 다 빠지게 됐고요. 이런 상황이야. 올랜도가 하니까 참 재수 떼가리도 없어요 얘네들. 근데 썩스가 그나마 있을 때 프란츠 바그너, 벤케로가 다 빠진 상황에서도 홈발로 많이 버텼었다. 홈에서도 그전에는 막 17연승 달리다가 뉴욕한테 깨지고 막 그랬지만은 마이애미 상대로 대역전승, 보스턴 상대로 대역전승, 브루클린한테도 대역전승, 이런 경기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올랜도의 홈은 정말 무섭다. 뒤지고 있어도 이걸 어떻게든 뒤집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올랜도 홈발이 되게 무섭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제일런 썩스도 물론 이제 전방에서 수비가 좋고 그런 친구지만은 딱히 막 지표상으로는 팀에 플러스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일단은 올랜도의 예상 라인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보다는 그 앤서니 블랙이 주전으로 올라온 거라든지, 근데 아마 블랙보다는 저는 콜 앤서니가 더 뛸 것 같은데, 그리고 케일럽 휴스턴이 지금 3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에 웬카주가 너무 못해가지고 웬카주를 벤치로 내렸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올랜도의 올 시즌 라인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전 경기 수라든지 시간별로 많이 쓰여진 라인업들이 있어요. 근데 위쪽에 있는 거는 대부분 프란츠 바거나 뭐 썩스 이런 애들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거는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 예상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거 하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콜 앤서니, KCP, 휴스턴, 다실바, 비타제, 이 라인업은 오늘 아마 좀 길게 쓰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올 시즌에 물론 이 라인업으로 올랜도가 20분밖에 안 뛰긴 했지만은 생각보다 좋게 찍힙니다. 넬 레이팅 같은 거 좋게 찍히고 수비도 괜찮게 찍혀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이제 웬델 카터 주니어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아까 제가 앤서니 블레이 1번으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라인업은 조금 더 이제 사이즈가 있는 라인업입니다. 앤서니 블랙, KCP, 다실바, 웬카주, 비타제, 조금 더 이제 투빅을 쓰는 라인업을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16분밖에 소화를 안 했지만은 넬 레이팅이 괜찮게 찍히기는 해요. 그래서 올랜도는 얘네들이 진짜 1, 2, 3 옵션이 다 빠졌는데, 근데 얘네 해결책은 공격이 아니잖아요. 수비로 말을 하는 팀이란 말이야. 지금 올랜도의 요즘 기록을 보면은 공격은 그냥 개차반입니다. 그 기간에도 꽤나 이기긴 했었어요. 3승 3패고 7경기로 넓히면은 4승 3패입니다. 보스턴 마이애미한테 역전승까지 해가지고 클러치에서 콜 앤서니의 활약 이런 것들이 대단한데, 무튼 공격은 그냥 안 되고 수비는 근데 잘 되거든요. 잘 된다기보다는 뒤쪽에 있는 이런 야투 방어리나 3점 방어리 16등 22등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비를 잘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실점은 리그에서 가장 적게 하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올랜도라는 팀은 최근에 여기 있는 지표상으로 6경기 동안 상대팀을 경기당 77.8번으로 야투 시도를 묶어요. 그리고 2등이 디트로이트인데 81.5회.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꽤 많이 납니다. 2등과 3등 간의 기록 차이가 뭐 한 0점 몇 회 이런데, 1, 2등 간의 기록 차가 지금 4개가 나고 있거든요. 올랜도는 독보적으로 상대를
묶는 팀이다 한마디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자유투 같은 것들을 엄청 순위권으로 내준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야. 한마디로 성공적인 수비를 많이 이끌어낸다 그런 팀이어가지고 올랜도의 색깔은 확실한 언더팀입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이렇게 1, 2, 3 옵션이 없을 때는. 반대로 유타는요, 얘네들은 생각보다 오반 팀이죠. 일단은 공격 뭐 못하진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 3점이 잘 들어가고 있고요. 수비 같은 부분들은 일단 실점이 많습니다. 실점이. 수비가 뭐 잘 되는 팀은 아니에요. 원래 리그에서. 이제 최악의 앞선 수비력. 키온테 조지랑 섹스턴으로는 좋은 수비를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뒤쪽에 있는 라인업도 이 워커 캐슬러의 림 방어 말고는 딱히 큰 장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색깔이 좀 오락가락해. 올랜도는 극수비팀, 유타는 좀 애매하게 공격이나 뭐 이런 것들 점수가 조금 나는 팀이라 가지고 어려운데, 일단은 유타가 백투백입니다. 어제 마이애미랑 되게 좀 타이트한 경기를 하긴 했는데 개발랐었죠. 어제 뭐 3점 같은 것들도 꽤나 넣어주기도 하고 무난하게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주전들도 많이 안 굴렸었고, 이 마이애미랑 올랜도는 그 이동거리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하나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올랜도가 여기 밑에 있는 거, 여기는 기록, 이게 뭐 숫자가 뭐냐면요, 최근에 올랜도는 전반전에는 점수가 좀 많이 나는데 후반전에 점수가 너무 안 나가지고 언더로 간다. 최근 10경기 동안 올랜도는 직전 경기 때 올랜도가 이 마이너스 21이 총 점수는 토론토랑 해가지고 203점이 났어요. 근데 전반전에 112점이 났단 말이야. 그러면은 후반전에는 91점이 난 거거든요. 전반전 112, 후반전 91. 이 차이가 21이 난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전반전에 비해서 후반전에는 점수가 이만큼 떨어졌다. 이 차이입니다. 전반전에 비해서 후반전에 21점이 덜 났고 27점이 더 났고 5점이 덜 났고 막 이런 식으로 쭈루룩 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최근 10경기 중에 후반전에 점수가 더 난 경우는 2번밖에 없었다. 전반전에 조금 뛰더라도 후반전에는 확연하게 언더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올랜도가 언더 기조의 팀이라면은 6.5는 과하다고 봐요. 물론 유타가 이게 백투백이고 백투백이 한 번도 못 이겨가지고 뭐 무난하게 올랜도가 유타가 힘을 못 써가지고 패배를 할 수도 있다지만은, 저는 요즘에 올랜도가 공격이 안 되고 매번 이렇게 타이트한 게임을 한다면은 저는 6.5 정도면 충분히 플랜을 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보기는 봅니다. 자, 휴스턴 대 레이커스 경기. 솔직히 말해서 이 경기 좀 어렵죠. 요즘에 휴스턴이 좀 오락가락해. 특히 제가 그 중심에는 휴스턴은 일단은 결장이 많은 거. 지금 또 이제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결장이 생겼습니다.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아웃이고, 그래서 지금 아멘 탐슨이 복귀해서 선발 라인업으로 갑니다. 근데 여전히 탈이 있으니 지금 다우프리잖아요. 내일도 못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거. 최근에 휴스턴이 탈이 있으니 부상당하고 지금 13경기째거든요. 얘가 오락가락하고 나온다 만다 퀘셔너블이다 이런지 벌써 13경기가 됐어요. 그 기간 동안 이 휴스턴은 7승 6패. 그 전까지 휴스턴이 막 되게 잘해왔단 말이에요. 서부에서도 한 2, 3등까지 찍고 이랬었는데, 요즘에 휴스턴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거기에는 휴스턴의 이제 세 가지 장점 중에 교체 벤치 라인업들, 아멘 탐슨이랑 타리슨이 나오는 구간에 상대를 확 휘어잡는 그 구간을 잃은 게 조금 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보인다. 벤블릿이 이제 올 시즌에도 야투가 굉장히 별로입니다. 37.6%에다가 3점이 32%. 휴스턴이 굉장히 잘 나가는 반면, 저는 늘 이제 벤블릿과 그린은 지적을 많이 했었잖아요. 특히나 요즘에 12월달 들어서는 벤블릿이 더 별로예요. 야투율은 33.5%로 올 시즌 전체 평균 대비해봐도 4%가량이 떨어져 있고, 3점도 29.3%입니다. 30%가 안 돼요. 특히나 요즘에 더 못하고 있는 벤블릿이다. 이 지경이어서 아까 오클라호마전 이후로는 벤블릿이 야투가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스턴은 지금 공격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중이고요. 뭐 수비적으로도 요즘에 3점을 좀 내주는 모습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자, 레이커스는 요즘에 확실히 좋아졌죠. 트레이드로 이제 그 디러셀을 정리를 하고, 그 DFS나 쉐이크 밀튼 이런 애들을 물어온 것도 그렇고요. 크리스나 빈센트 같은 훌륭한 3&D 자원들을 주전으로 쓰면서 꽤나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 레이커스는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휴스턴 상대로는 꽤나 빡세다는 거죠. 휴스턴이 아무리 뭐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없고 벤블리끈이 흔들린다고 한들 수비 거의 뭐 흔들림이 없으니까, 뭐 오펜시브 리바운드로 좀 레이커스의 인사이드를 공략할 수가 있다든지. 이거는 레이커스나 휴스턴의 요즘 모양새를 봤을 때는 레이커스가 조금 더 상태가 좋아 보이는 건 맞아. 휴스턴이 또 홈이라는 것도 있고요. 요즘엔 조금 덜해지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홈에서 12승 6패. 특히나 작년에 휴스턴이 원정에 비해서 홈에서 아주 좋았단 말이죠. 올 시즌은 원정도 잘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났지만은 늘 이제 휴스턴의 도요타 센터는 빡센 곳입니다. 원정팀들이. 레이커스가 아무래도 홈보다는 이제 원정에선 힘이 많이 빠지는 거, 특히 득점이 거의 한 9점가량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거슬리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요즘 모양새를 조금 더 우선시를 해가지고 저는 레이커스 플랜을 생각 중이긴 한데, 근데 뭐 오바 같은 것들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4.5면은 그래도 레이커스의 플랜 좀 보고 싶네요. 휴스턴이 뭐 결혼이 생긴 거라든지 요즘에 폼으로나 레이커스 확실히 요즘에 괜찮긴 하다. 그런 것도 살려가지고 전 레이커스 플랜 보고, 언더오버는 사실 좀 빡세요. 휴스턴이 요즘에 언더팀이고 레이커스도 변화를 꾀한 다음에는 언더 양상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얘네들의 템포상으로는 좀 주고받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은 되고, 이거는 언더워는 좀 많이 빡세요. 저는 언더워는 피하고 싶고 차라리 그냥 갈 거면은 레이커스의 프렌 쪽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은 듭니다. 휴스턴이 아까 말했다시피 굉장히 빡센 팀이란 거, 그 정도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벌써 마지막 경기인데요. 골든 스테이트 대 세크라멘토 경기가 있습니다. 지금 골스가 직전 경기 때 커리가 결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경기에서도 골스의 화력이 대폭발을 했다. 그 경기도 3점이 50%가 넘었었죠. 그래서 두 경기 연속으로 골스는 지금 3점이 대폭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필라델피아전, 멤피스전 전부 다 폭발을 했고, 직전 경기에 이제 쿠민가가 부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자, 요즘에 일단 쿠민가가 있고 없고 차이. 얘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오히려 좋게 찍힙니다. 생각보다 쿠민가의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수비적으로는 거의 영향력이 없고, 공격에서도 오히려 얘가 없을 때 공격이 잘 되는 부분들, 아무래도 쿠민가가 좀 벤치에서 나올 때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쿠민가는 여기 있는 기록상으로 그렇게 좋게는 안 찍혀요. 올 시즌에 야출이나 3점이나 사실 좋지는 않은데요. 12월달 들어서는 쿠민가가 야출이 47%, 3점이 37% 정도로, 이 정도면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커리 다음 그 옵션이거든요. 시도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평득도 21점을 찍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았을 때야. 좋았을 때인데 결장하게 된 거. 이건 확실하게 골스한테 손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포인트를 생산할 수 있는 친구가 빠진 거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상당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 경기도 골스는 뭐 내 커리가 나올지 말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마 지금 엄지 손가락 쪽에 이제 부상이 있어가지고 저번에는 그 백투백을 빠진 거였고, 오늘 경기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세크라멘토에서는 이제 디에런 팍스가 지금 다운풀이잖아요. 자, 팍스. 생각보다 팍스가 있고 없고가, 팍스가 없을 때가 오히려 팀이 괜찮다고 하죠. 사실 공격에서도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수비적으로는 팍스가 없을 때가 세크가 수비가 조금 더 잘 된다, 이런 게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올 시즌 전체 토탈 지표고, 최근에 이제 두 경기 정도입니다. 댈러스전, 필라델피아전. 이게 화면에 나와 있는 게 그 멤피스 상대할 때였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세크라멘토가 레이커스랑은 감독 바뀌고 그냥 화력전을 했고, 그 다음에 댈러스전은 돈치치랑 어빙이 없는데 사실 세크가 제대로 안 돌아갔어. 그날도 그래도 팍스는 35점을 기록을 했다. 야툴도 좋았었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전을 맹추격을 했는데 특히 4쿼터 때 대단했었거든요. 팍스는 야툴 16개 중에 13개 정말 잘했고 35점을 넣었다. 최근에 팍스의 활약이 그러니까 괜찮았다는 소리거든요. 직전 경기 이제 멤피스전이 다소간에 좀 멤피스가 너무 애들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서로 간에 많이 주고받는 그런 업템포 게임이었었는데, 이게 세크라멘토가 이제 감독 경질되고 나서 어떤 농구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감독이 좀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최대한 본능적인 농구를 해라, 그리고 빠르게 경기를 해라, 이런 것들을 주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나름대로 한 4경기 동안 템포가 꽤나 빠르게 지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잔한테도 가급적 빠른 타이밍에 미드레인지를 시도를 해라, 너가 잘하는 거 해라, 이러고 있고. 자, 내일은 그래서 세크라멘토는 팍스가 빠지고 몽크를 아마 1번에 올리고요. 키온 앨리스가 지금 2번 자리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는 매번 세크라멘토의 구조상으로 허더를 넣느니 차라리 앨리스를 쓰는 게 낫다. 자, 앨리스는 일단 수비가 좋고 어느 정도 3점은 쏴줄 수 있는 친구기는 해요. 물론 성공률이 좋지는 않은데, 지금 세크라멘토의 문제는 얘네가 되게 코트가 좁은 게 문제라고 썼잖아요. 근데 앨리스가 있는 건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돼. 4번 자리에 머레이도 3점이 너무 안 들어가가지고 수비는 좋지만은 이런 스페이싱이 도움 많이 안 된다. 근데 변화된 기조로는 그래도 세크가 3점 시도는 많이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키온 앨리스에 관한 거예요. 키온 앨리스. 6연패를 달리고 있을 때 키온 앨리스는 평균적으로 15분을 뛰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레이커스전 이후로 3연승을 달리는 기간 동안 키온 앨리스가 경기당 30분을 뛰었습니다. 2배를 뛴 거죠. 그 기간 동안 뭐 점수 생산도 그렇고 수비가 정말 좋습니다. 수비가 블락 1개, 경기당 스틸 3개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충분히 팀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저는 이 키온 앨리스도 뭐 팍스라든지 몽크라든지 누가 서든 간에 2번 자리에서 보디가드 역할로는 정말 좋은 선수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저는 세크라멘토의 감독이 조금 더 빠른 이런 농구를 주문을 한 점이라든지, 골스 역시 커리가 있으면은 없을 때보다 오바 쪽으로 확실히 많이 간다고 썼었죠. 뭐 오바 같은 것도 생각도 나고, 나는 개인적으로 물론 요즘에 골스가 3점이 미치긴 했는데, 솔직히 그래서 이 3점이란 건 저는 좀 운빨을 탄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골스가 백투백인 것도 거슬리기는 해요. 요즘에 뭐 보면은 막 워터스 3세 같은 애들이 있을 때가 막 뒤집어지는 게 있다든지, 게임 체인저 유형의 애들이 많이 있어요. 버디힐드도 3점 꽤나 요즘에 넣어주고, 그린도 어제 잘 넣고. 근데 나는 이 3점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좀 운빨을 탈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있고, 전 생각보다 세크가 괜찮게는 보이거든요. 물론 얘네가 지금 되게 좀 어수선한 시기기는 해. 갖춰지지 않은 시점이어가지고 안정성이 적기는 한데, 저는 보이는 건 사실 골스 승 보는 건 메리트가 없다고는 생각이 돼요. 이거는
팍스가 없어도 저는 세크 쪽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바 버는 것도 얘네들의 기조상으로는 골스도 커리가 있으면 뛰고 세크라멘토도 감독의 주문상으로 요즘에 좀 뛴다. 골스도 아무래도 쿠민가가 빠진 건 거슬리긴 하죠. 세크도 엄밀히 말하면 팍스라는 선수가 없는 거다. 그런 게 거슬리긴 한데 저는 226이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자, 첫 경기 리버풀 대 메뉴입니다. 자, 메뉴가 지금 1962년 이후에 62년 만에 처음으로 한 달 동안 5패를 당했어요. 그 당시에 1962년에 메뉴는 강등권 문턱에서 겨우 살아남았었고, 이제 그 뮌헨 참사라고 되게 유명한 거 있죠. 메뉴에 이제 비행기 사고로 주전들이 대부분 막 사망하고 이랬던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여파가 남아있던 시기였었고, 그때까지 이제 뭐 메뉴의 레전드 보비 찰튼, 데니스 로우, 뭐 조지 베스트 이런 레전드들이 뭉치기 전이었었거든요. 어쨌든 뭐 그 이후로 메뉴는 강등도 겪고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이제 한 달 동안 5패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5패를 했으니까 후배 아브린 감독이 왔다고 해가지고 당장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은 모양새예요. 또 이제 12월달 그동안에 이제 한 달 동안 18실점인데 이거도 1964년 3월 이후로 가장 많은 실점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메뉴가 역사를 쓰고 있는 그런 부진을 달리고 있다는 건데, 직전 경기가 이제 또 폼 좋았던 뉴캐슬이었잖아요. 걔네들에 이어서 또 안필드 원정입니다. 지금 이제 다른 경쟁팀들이 모가지가 썰려나가는 와중에 리버풀은 연승을 달렸고요. 최근 3경기 동안 14골입니다. 폼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살라 지금 17골 13어시인데 공격 간호가 그러니까 30골이 넘은 거잖아요. 벌써 이제 EPL에서는 5번째 이 기록을 달성을 했고, 저는 뭐 발롱도르 포스라고 생각합니다. EPL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이전에 더블을 달성한 선수가 됐다고도 했었고, 지금 이제 2024년 동안 1년 동안 살라보다 더 많은 어시를 기록한 이제 EPL 선수도 아놀드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리버풀의 아놀드, 살라 우측 라인은 알고도 못 막는 리서 웨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뭐 메뉴 상대로 이 살라는 12득점 6어시로 골 어시 부문에서 최고치를 찍은 선수이기도 해요. 각 부문에서. 그 정도로 뭐 메뉴 킬러인 면모도 있고 사실상 지금 EPL 킹이죠. 명실상부. 더구나 뭐 이번 시즌 디아스나 각포도 두 자릿수 득점이기도 하고 조타까지 복귀골을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메뉴는 안필드 원정에서 최근에 뭐 3호 4패로 승리가 없고 이 경기까지 못 이기면은 안필드 원정 이런 그 무승 기간 타이 기록을 세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리버풀 입장에서는 최근에 메뉴 원정 경기까지 포함을 해도 13경기 7승 5무 1패 상당히 강한 편이었습니다. 무비율이 높긴 하지만은 요즘 같은 꼬라지로는 당연하게도 메뉴는 보기가 어렵고 뭐 리버풀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일찍 하는 몬짜 대 깔리아리 경기인데, 자, 둘 다 지금 이렇게 5연패를 달리고 있어요. 더구나 이제 몬짜는 더 나아가가지고 11경기 3무 8패. 현재 리그 꼴찌입니다. 이제 핵심 수비수인 파블로 마리, 얘가 올 시즌 전 경기 모든 시간 다 뛰다가 직전 경기 퇴장으로 시간 공백이 있는데, 어쨌든 전 경기 다 뛴 수비수인데 파블로 마리가 퇴장 공백으로 빠지고 지금 주포인 주리치 장신 공격수 부상이 살짝 있고요. 단이 못 다가 아마 최다 득점자일 건데 얘도 못 나와요. 중원에 뭐 페시나 갈리아르디니, 특히 갈리아르디는 계속 못 뛰고 있고 다 무너지고 지금 몬짜가 공백도 많은 시점입니다. 더구나 이제 뭐 라인업 상으로 오늘도 아마 카프라리, 담브로시오 2조 있을 건데, 카프라리, 담브로시오 2조 얘네 전부 다 이제 언제적 선수들입니까? 세리아 오래 보신 분들은 얘네들 다 옛날에나 조금 이렇게 이름이 있었지 지금은 별로인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나마 오늘 단이 못다 나오네. 여튼간에 지금 뭐 나이도 많고 전성기가 한참 지난 이런 라인업으로는 경쟁하기가 어려워요. 보니까 오늘 뭐 다니엘레 말디니도 지금 벤치 대기하고 있네. 뭐 이제 칼리아리는 홈발을 많이 받고 원정에서 사실 별거 없는 애들이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얘네들이 5연패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피렌체, 아탈란타, 유벤투스, 인터밀란 일정이 굉장히 험난했었어요. 칼리아리는 몬짜도 뭐 물론 우디네세, 레체, 유베, 파르마 전부 다 뭐 1점 차로 햄무로 패하긴 했지만은 같은 5연패여도 칼리아리가 조금 더 상대했던 팀들도 내용도 봐줄만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칼리아리 역시 요즘에 얘네 돌격대장 맨날 이제 허벅지까지 막 그 반바지 올리고 게임하는 있어. 지토 루보보라는 친구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는 점, 그게 거슬리긴 한데, 그래도 저는 요즘 상태의 몬짜한테는 칼리아리가 원정이어도 저는 프렌 정도는 볼만할 것 같아요. 몬짜가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큰 욕심보다는 그냥 칼리아리 프렌만 보겠습니다. 다음에 레체 대 제노아 경기인데 둘 다 중위권에서는 나름대로 회복세에 있는 애들입니다. 레체는 이제 얼마 전에 라치오 상대로도 되게 잘 비빈 게임이었었는데 거의 뭐 묵힐 뻔 했거든요. 마루시치의 이런 좀 멋진 골 때문에 하지만 극장골 맞고 졌는데 어쨌든 간에 패했었고, 요즘엔 또 중위권 대가리라고 할 수 있는 코모 원정 가서도 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노아는 패트릭 비에이라 감독 선임을 했다고 했잖아요. 들라리노 자르고 비에이라 선임을 했는데 2승 3무 1패입니다. 2승 3무 1패.
여기 중에서 뭐 나폴리한테는 좀 뭐 질만했어요. 사실 이 경기는. 그리고 밀란이랑도 비기기도 하고 이 정도면은 저는 감독 교체라는 극약 처방 치고는 훌륭한 회복세라고 보입니다. 이 경기가 뭐 레체가 홈이라서 꺼려지긴 하지만은 요즘 모양새로는 제노아가 막 질 것 같다는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제가 제노아는 뭐 이제 구단주의 뭐 자금난 때문에 모기업 자금난 때문에 작년에만 뭐 그브인 윈손, 레테기 이런 애들 팔고 주제 마르티네즈, 드라구신 팀의 유력 자원들을 상당히 많이 팔았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한 호전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제노아가 프렌을 받았으면은 프렌은 꽤나 편하고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고배당을 보더라도 무승부보다는 오히려 제노아의 원정승을 좀 볼만하지 않나. 뭐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레체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무승부 생각도 나고 하여튼간에 저는 뭐 제노아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경기 같아요. 그래도. 자, 다음 경기 토리노 대 파르마 경기. 자, 이제 파르마가 요즘에 좀 상태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몬짜를 극장골로 잡았었고 그 경기 심지어 아까 말했던 파블로 마리가 퇴장당한 경기였는데 파르마가 되게 어렵게 이겼어요. 퇴장당하고 페널티킥 넣었는데 늙음하게 동점골 맞았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승리를 했었습니다. 얘네들도 나름대로 뭐 직전 경기는 좀 운이 따랐던 그런 승리가 있었고 오늘 토리노도 직전 경기 우디네스의 원정 되게 어려운 경기였었거든요. 이게 우디네스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후반에는 우디네스가 좀 체력이 많이 떨어졌었고 토리노가 이런 우위들을 체력적인 우세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이걸 결국 무승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즘에 엄밀히 말하면은 얘네 토리노는 뭐 어려운 나폴리라든지 그리고 볼로냐 얘네들처럼 잘하는 애들 어려운 상대 말고는 승점을 꽤나 쌓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더구나 뭐 이번 시즌은 얘네들은 홈에서는 원정보다 승점을 못 쌓고는 있어. 오늘 또 홈이잖아요. 저는 뭐 토리노는 홈에서 뭐 클린시트도 작년부터 많았다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클린시트 기대하기는 어렵고 채 아담스 얘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사무엘 레치는 빅클럽들이 눈독 들이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되게 잘합니다 요새는요. 그래도 뭐 홈 토리노가 잡힐 가능성은 적어 보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토리노의 승리가 편하지도 않아요. 딱히 이거는 둘 중에 누가 뭐 폼이 확연히 낮다거나 누가 확 뒤처진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나마 뭐 홈이라든지 그리고 일정 면에서 난이도가 있는데 잘해왔던 토리노 이런 쪽이 조금 더 끌려가지고 저는 뭐 토리노 승이나 햄무 그 정도로 생각 중이긴 합니다. 토리노보다는 파르마의 이런 좀 변수 같은 게 많아가지고 생각하기 어려운 경기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대 라치오인데 데르비 대 카피탈레 이게 이탈리아어로 이제 수도 더비라는 뜻이에요. 마침 이제 로마는 하락세에서 살아나고 있고 라치오는 죽을 듯 말 듯 하다가 얼마 전에는 아탈란타의 리그 11연승 기록을 중단을 시키면서 건재함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내용면도 뭐 홈이기도 했지만은 안 밀리고 잘 싸웠어요. 사실 뭐 얘네들의 양팀 간의 맞대결은 되게 치열했었습니다. 그 아무래도 더비다 보니까 그렇고 최근에 5번의 맞대결이 전부 한 점 차 이내에서 승부가 결정됐던 경기들이에요. 점수도 되게 안 났었죠. 이번 시즌에는 뭐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실적으로나 경기력으로나 라치오가 저는 조금 더 윗급이라고 생각은 돼요. 얘네도 뭐 아탈란타랑도 비기기도 하고 로마도 얼마 전에 밀란 원정에서 비겼는데 기대치에 비해서 더 나은 결과를 할 수 있는 거는 라치오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꾸준한 포워드인 타티 그리고 중원의 귀행두지 자카니, 로벨라, 힐라, 누노 꾸준하게 얘네들 올 시즌 내내 꾸준하게 플러스급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반대로 로마는 요즘에 잘하는 애들이 뭐 살레마커스, 피실리, 파레데스, 후멜스 이런 애들은 최근에 라니에리로 감독이 바뀌고 나서 좀 신임을 받는 중이거든요. 나는 이런 면에서도 전력의 안정성 면에서도 좀 라치오가 조금이나마 보장받는 측면이 있긴 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에 점수도 되게 안 났었고 한 점 차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됐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라치오의 프렌을 받았으면 프렌 보는 게 맞는데 배당도 별로고 뭐 무승부라든지 언더 같은 것도 생각은 나는 것 같아요.